이상국장님, 오늘도 한 주간 평화 관련 뉴스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드 레이더로 중국, 러시아를 못 본다더니 국회에서 말을 뒤집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말을 뒤집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 오늘인데, 새로운 정부는 지금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인선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여전히 한민구입니다. 일요일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난 16일에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고, 이 자리에 현 한민구 국방장관이 참가를 해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대 의원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을 탐지를 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민구가 탐지를 했다고 미국 측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물어봅니다. 사드 레이더는 종말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서 600km만 탐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600km면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까지는 탐지가 가능해요. 500km였거든요. 근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2000km를 올라갔다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700m 떨어진 곳에 내려왔거든요. 지구의 대기권은 1000km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갔다가 다시 재집을 해서 700km 떨어진 동해상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을 탐지를 했다는 건 사드 레이더가 600km였으면 탐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민구가 이번에 5월 1일부터 이것도 실토를 했습니다. 성주에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5월 1일부터 작동을 시작을 했고 600에서 800km 탐지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2000km가 올라가는 그 미사일을 탐지를 하려면 전진 모드로 배치됐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얼버무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국방부 관계자도 다시 한번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사드 레이더의 범위가 뭐가 문제냐, 북한의 미사일을 측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한민구가 자기도 모르게 사드 레이더는 이미 하고 있고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그 전진 모드가 4000km 이상이거든요. 그 이상으로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찌됐던 종말 모드건 전진 모드건 그거는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발사 탐지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나 이지스함으로도 어쨌든 충분하잖아요. 근데 굳이 사드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성주에 가 있는 사드 장비들은 발사대 2대와 사드 레이더와 통제소가 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미사일이 가 있지는 않고요. 원래 사드 1개 부대는 6개의 발사대가 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안 가 있다는 거죠. 미국도 인정을 하듯이 자기네가 이렇게 배치한 것을 인정을 하듯이 사드의 핵심은 엑스밴드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배치하자마자 엑스밴드 레이더를 작동시켰다는 거죠. 트럼프가 최근에 사드는 1억 3천 불이 넘는 무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발언이나 혹은 이번에 우리 사드 레이더를 알고 보니 4,000km 이상으로 작동을 시키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한국 정부나 어떤 한국의 국민들 대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중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사드는 어쨌든 중국의 협상과 압박을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 훨씬 컸고요. 중국에게 알라고 통보하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한테 한국 정부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사드 발사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있으니까 니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변국의 이권에 따라서 이렇게 좀 논란이 계속 사드가 그것의 어떤 중심에 놓고서 사드를 중심에 놓고서 그런 협상들이나 그런 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드가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한미 간의 가장 큰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급한 것이 사드고 미국이 급한 것이 한미 FTA입니다. 미국 트럼프가 가장 끔찍한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다시 논의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는 트럼프 생각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한국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한미 FTA,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입니다. 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가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 이 문제가 저희도 현수막에 했지만 미국의 무기를 위해서 우리 땅을 공짜로 무기한으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독도는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미국의 30만 평인가요? 30만 제곱미터의 땅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절차도 없이 비밀리에 줬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우리에겐 사드가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 돈 못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달 20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전체 차원으로는 방미 전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전국적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갈 계획인데 어쨌든 저희도 남은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사드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정부가 민심은 이런 거구나. 내가 즉각적으로 지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드 철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새로운 정부,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사드 배치 철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이 정부에서는 계속 국회 비준이나 국회를 통한 어떤 해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사드가 반입되는 과정,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사드 배치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굳이 국회 통과할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서 즉각 지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라든가 세월호 참사 재조사 지시, 그리고 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 등 즉각 지시들이 이어졌는데요. 국민들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연히 사드 배치 철회 즉각 지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북에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한 것들 다양한 신문이나 언론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비슷하게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를 추가 시험 발사 예정이라고 하면서 일주일 새 2차례 미사일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메리카 대륙은 태평양 건너에 있기 때문에 미국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고요. 북미 간의 관계에서 북한 또한 자기들의 어떤 국방의 가장 핵심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올해 들어서 매우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에 발사를 하면서 또다시 한반도의 어떤 전쟁 위기나 북한이 쓸데없이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전에 5월 4일이죠. 5월 4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6,400km를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태평양을 충분히 건너와서 평양에 30분이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공격이 가능한 이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는 거고요. 많은 언론들이 북한은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미국은 연례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다시 놀랐던 거는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게 450개나 되네요. 그래서 이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 가까우니까 어쨌든 450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해서 전 세계 어디든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미 간의 문제는 서로 간의 적대시 정책, 이런 무기 배치라든가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단되는 것에서부터 관계 정상화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디 대립과 대결이 아닌 대화로서 원만하게 평화 문제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 정권 교체 시도하지 않는다라면서 이 외교 공간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희망적인 그런 예측이 있는데요. 네. 네, 미국 고위 공직자들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핵 활동을 중단을 하면 여태까지는 핵 활동 폐기였거든요. 오바마 정부까지는 북한의 핵을 폐기해야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핵 활동을 중단을 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고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김 위원장에 대한 암살 시도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대망상에 빠져들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이나 적대시 정책을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북한은 핵 활동을 동결하고 대화에 나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민구가 그 16일 날 국방위에 출석해서 선제 타격 얘기 또 했거든요. 발사 징후만 보이면 선제 타격 하겠다라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 상당히 엇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지난주에 있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8월 8일에서 9일 이틀간 미국의 1.5 트랙 형식으로 미국의 민관 형식으로 대화를 했었죠. 그래서 협상의 결과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여건이 되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기 위한 여건과 상황들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진전이 되고 좀 더 빠르게 그렇게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발 초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대화와 평화를 위해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관련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유엔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이 여부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선 기간에 홍준표와 이런 사람들이 공격 내용 중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에 대한 공격 내용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유엔 제재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는 언제가 되는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을 완전하게 문을 닫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재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엔 제재 때문에 재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잘 떠올려 보시면 개성공단 폐쇄는 2월 달에 됐습니다. 2016년 2월인가요?가 되고 유엔 제재는 3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 있기 전에 개성공단이 먼저 문을 닫았죠. 그리고 직전까지 통일부의 입장은 그 전에 있었던 유엔 제재에 개성공단은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개성공단이 인원은 축소는 했지만 폐쇄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당일날 기업 사장들을 불러놓고 오늘 폐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갑자기 문을 닫았죠. 나중에 어쨌든 지금은 최순실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최순실을 앉혀놓고 조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에도 최순실의 입김이 들어갔다. 그래서 최순실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2년 안에 붕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북한과 그 어떤 대화도 하면 안 된다. 교류 협력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개성공단 폐쇄의 지시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와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중에 다 이명박 정부가 한 것 중에 잘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또다시 여기에 하나 얹은 게 개성공단 폐쇄잖아요. 대표적인 누구나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빠르게 다시 원상 복귀해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려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추측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 인사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입안하고 고민할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대선을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었는데 이쪽 분야는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하루라도 빠르게 인사들이 인선이 되고 지금 남북의 6.15 남측이나 이런 데에서 6.15에 남북 공동행사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당국과 민간이 함께하는 공동행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도 박근혜 정부, 아니 문재인 정부의 통일 담당이 없어서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인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마찰이 있을 때마다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던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 피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입주 기업들 갈 곳을 잃었죠. 거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그걸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완충지대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유엔 제재에 걸린 유엔 제재 위반이다라는 근거를 대면서 뭐 이렇게 개성공단을 여냐 마냐 그런 논란도 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유엔 제재 위반이 되더라도 개성공단이 옳다면은 유엔 제재가 잘못됐다면은 유엔 제재를 철회하고 개성공단은 다시 재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또 한 주간에 있었던 평화 관련 뉴스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드 배치 철회될 것 같습니까? 이게 각종 언론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쯤에서의 협상 내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드 무기는 그대로 둔 채 중단을 시켜라. 그래서 지금 소성리에는 경찰 병력이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북의 중대 빼곤 다 빠져있는 상태인데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서 만족하려고 하는 여론들이 슬금슬금 생기고 있거든요. 있는 무기,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엑스밴더 레이더를 완전히 철수시켜내는 것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그게 사드 반대의 투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인지하고 매일 열심히 사드 반대를 위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사무국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